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뉴욕의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영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나. 개 안 짖습니까? 자, 개가 안 짖는 관계로 손혜원 의원 얘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마침 네. 오늘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 뭐 본인이 음, 갔다 뭐 나전칠기 박물관 짓겠다는 뭐 그곳에서 뭐 기자회견인지 간담회인지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음, 나중에 내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전해드릴 대한민국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아마 세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음,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일면 톱으로 나왔던 것은 결국 미 해리스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가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자 10억 달러 더 이상은 안 음, 된다. 밑으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일반 갱신 기간은 1년씩. 대한민국 정의용 안보실장은 9,999억 이상은 안 된다. 했다는데 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재밌고도 좀 황당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대한민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1월 21일 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음, 대통령이 아마 저희 황태순 TV 열심히 보는 모양이에요. 우리 김영광 김영광 실장과 제가 뭐 계속 음,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 인공 강설이 됐던 인공 강우가 됐던 등등등등 얘기하니까 어제 화요일 기상청에서 드디어 금요일 날 1월 25일 서해 해상에서 음, 인공 강우 즉 가짜 비를 만들어서 먼지를 막겠다고 합니다. 음.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코미디네요. 코미디죠. 아, 아니, 예. 아니, 인공강우라는 건 뭐, 국소한 일부 지역에서 네. 아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인공강우, 뭐, 대규모 인공강우를 뭐 성공했다는 아직 그 과학적인 보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환경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일본 같은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네네. 남북 폭이 500km, 600k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를 해가지고 참, 비행기에다가 저, 뭐 요도와 은실코들이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비행기를 도대체 몇백 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많은 면적에 뿌리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쇼라 그럽니다. 생쇼죠, 생쇼. 아, 그리고 예, 이 정부는 과학을 버리고 미신을 쫓는 그런 정부인데 예,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과학을 지금 원전이 위험하다고 지금 원전을 때려 부수는 정부가 네, 또 미세먼지에 대해도 과학적인 현실 인식 분석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네, 인공과학은 생쇼를 하면은 이 미세먼지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 발생되고 그게 어떻게 옮겨가고 한 거는 지난번 저희 우리 프로에서 다룰 때 네, 잠깐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나사, 네, 나사에서 네, 나사, 2017년, 18년에 걸쳐서 항공기에다가 네, 환경 측정, 고정밀 환경 측정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네, 일본부터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게 어떤 화학 물질인지 네, 먼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서 나사 홈페이지에 그때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네, 뭐 발생 요인은 뭐고. 아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줄이겠다는 걸 해야 될 것이고 네,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탄 발전 등을 통한 미세먼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두 달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걸 해서 이걸 내놓고서 접근을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가야죠. 중국이 우리를 비웃는 게 뭡니까? 야, 우리 보고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같은 것들이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난 4년간 대폭 줄였는데 너희들은 계속 늘어나는 게 니들 책임이지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좀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맞, 이렇게 생쇼로 시작을 아니, 하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탈원전 정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첫째. 둘째, 그러면서 또 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노후한 화력발전소는 또 중지시키겠대요. 폐쇄하겠대요. 그러면 음, 뭐가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음,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지금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그야말로 24시간 쉬지 못하고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갑자기 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또 노후 화력은 폐쇄하겠대요. 그러면서 LNG로 대체하겠답니다.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그랬더니 어제는 또 정승일 차관이 나와서 산자부 차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면 전기값이 오를 수도 있다. 자, 원래 탈원전 정책하면서 전기값 안 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갖고 야바이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네, 한 10년 전쯤으로 가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을 저 성공 신화를 만든 개발연대 그 공무원들이 있던 시절에는 네, 공무원들까지 야바이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야바이에 앞장을 서는 이런 지금 나라가 돼버렸으니 네, 원전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 무슨 뭐 손해원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 뭐 무슨 뭐 나전 7기 가지고 뭐 그냥 온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난리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찍소리 못하고 지금 이 정부도 더 그렇하고 예, 예.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이런 데 관료들은 그나마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 재정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까지 정치인들과 춤을 추면서 이 야바위 생쇼를 하고 있으니 참 불쌍한 건 국민들입니다. 아까 개발연도 말씀하셨고 이명박 정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공무원들 때려잡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공무원들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생활인이고 공무원도 한 사람의 가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슬퍼렇게 생사람 때려잡는데 그 무슨 수로 버팁니까? 자, 그래서 그건 그거고 제가 공무원 때려잡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며칠 만에 드디어 얼굴을 나타냈어요. 나타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른바 뭐 감찰, 사정 뭐 이런 어떤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공무원들을 다 적폐로 몰았는데 이제는 네. 이 정부의 그 공직자들도 다 적폐로 이제 몰아가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 잠재적인 때려잡겠다는 범죄자들이고.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공직기관 이런 건 저 감사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네.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직도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네.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이걸 뭐 시정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사법기관들,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공무원들을 조지니까 네. 이게 이제 여차하면 연금 잘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어디 검찰 들락거리면서 수사받게 되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오면 아무 소리 못하고 핸드폰 내놔야 다 되고 뺏기고. 예. 이러니까 공무원들까지 야바위와 정치 생쇼에 옛날 같으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있는 것이고 네. 환경부라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게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저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중국처럼 뭐 4차년 계획을 세든 3차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야 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인공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참. 그래서 보세요. 저는 예전 같으면 예전 정부에서도 보면 서정쇄신이다. 또 공직기강을 위해서 그런 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 현재 민주 진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공안정국 만들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사 그렇게 뭐 공안정국이라는 그 욕을 먹더라도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 타스크포스 팀장이 되고 법무부라든지 옛날 행자부, 그러니까 행안부, 이렇게 보면 정부 내각이 나서는 것이지 일개 대통령의 비서가 나서갖고 그야말로 저승사자 역할한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민정수석은 국회에도 나오지 않는 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네. 국회의원들도 관련된 이 사법적인 문제, 검찰을 다루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뭐 개헌안 낸다, 무슨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이런 거 박상기 법무장관이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네.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뭐 다 하고 뭐 여러분 뭐 무슨 뭐 권력기관 뭐 견제하기 균형하기 위한 뭐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촛불 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강이 다 무너진 거죠. 공직기강이. 민정수석이 네.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운영 원리, 정부의 공직기강을 앞장서서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인공강우 이야기하고 또 조국에 어떻게 보면 제 2차 뭐 적폐청산몰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적폐청산을 이제는 네. 이 현 정부하고 그렇죠. 몰아치겠다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보면 과거 정부에서 때려잡을 놈도 다 때려잡았고, 그다음에 현재도 보면 말 안 듣는 놈 때려잡고, 그다음에 말 잘 듣는 놈들 줄 세우고,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생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영광 실장, 그동안 네. 문재인 정부 2년 가까이 생쇼의 연출자가 누구였습니까? 생쇼 누가 연출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실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총 연출자는 뒤에 있지만은 앞에서 현장에 나서서 이렇게 FD라고 그러죠. 필드 디렉터가 누구였습니까? 탁현민이죠. 탁모 씨인가요? 그 탁현민. 근데 탁현민이 드디어 뭐 첫눈 운운을 할 때까지 버티더니 조만간 그만둘 것 같은데 그 후임으로 누가 오는 줄 아세요? 뭐 모르시죠? 희귀성을 가진 분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죠. 너무 재밌어요. 보니까 서아무개 KBS의 PD인데 그 PD가 바로 개그 콘서트 PD입니다. 와, 뭐 개콘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가. 예, 개콘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그 콘서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강우부터 네, 한번 봤으면 좋겠네. 진짜 예. 그 사람들 그 도대체 환경부에서 정말 환경부가 그런 발표를 기상청. 그러니까 기상청이 환경부 환경부자 외청이죠. 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네 한국에.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아까 과학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야죠. 자, 문재인 대통령 쓸데없이 인공광업 뿌리지 말고 기우제 지내라. 오늘 황태순 TV에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자, 김영광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